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깐 복습을 한번 해보면요. 여기 상자에 전자 두 개를 집어넣죠. 이런 식으로. 그럼 결론은 뭐냐면은 두 개 전자의 스핀 상태에 따라서 이 공간 분포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림에 나와요. 싱글 스테이트하고 트리플 스테이트의 공간 분포가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함수는 어떻게 표현되냐면은 공간의 분포를 나타내주는 스페이셜 파트하고 스핀의 상태를 나타내주는 파트가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얘도 달라진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얘가 어떤 대칭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전자라는 입자를 나타내는 함수라고 그러면 얘가 반드시 안타 시메트릭한 성질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얘가 달라지면은 얘도 달라진다는 것이 지난 시간에 했던 결론이에요. 자, 오늘 이제 뭘 할 거냐면은 이거를 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떤 분자를 공부하냐면은 포럼 알데하이드를 공부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두 개의 곰페어가 있는데 2p 오비탈이 넘버링 오비탈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파이가 있고 파이스타가 있죠. 그 다음에 시그마가 있고 시그마스타가 있어요. 전자는 여기까지 채워집니다. 그래서 이런 컨피규레이션을 가졌을 때를 내가 S0라고 부르고 넘버링 오비탈이 파이스타로 올라갔을 때를 S1 그것에 따라서 T1이 되죠. 이 두 개는 M 파이스타 형태가 되죠. 그 다음에 파이 있던 전자가 파이스타로 올라가면은 S2를 만들 수도 있고 T2를 만들 수가 있어요. 얘는 파이스타 컨피규레이션. 그래서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있고 4개의 익사이티드 스테이트가 있는데 빛을 쏴줬을 때 이 4개의 스테이트 중에 어느 상태로 올라가냐가 이제 질문이야. 결론은 뭐냐면은 S0에서 S2만 올라오도 트랜지션. 얘만 올라오고 S1으로 올라가는 거. T1으로 올라가는 거. 이거는 전부 포비든 트랜지션이야. 이게 왜 그러는가를 오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분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기 전에 원자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해줄 수가 있거든요. 원자에서도. 그래서 원자의 예를 비유로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거든요. 그래서 1s 오비탈이 있고 2s 오비탈이 있고 2p 오비탈이 이렇게 있어요. 1s 오비탈에 전자가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잘 알죠. 1s에서 2s로는 못 올라가고 2p로만 올라가는 거 그런 얘기를 했죠. 얘는 되고 얘는 포비드입니다.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설명하는 방법이 몇 가지 그래. 그 중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여기가 이니셜 스테이트가 있고 여기가 파이널 스테이트가 있다. 그래서 이니셜 스테이트에 있는 전자를 파이널 스테이트로 올라가면 빛을 쏴줘야 되거든요. 그때 요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가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은 요 적분값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했어요. 이게 왜 그런지는 우리가 나중에 아마 유도하게 될 거예요. 일단은 그냥 결과만 받아들이도록 하자면은 흡수 과정은 이니셜 스테이트가 있고 파이널 스테이트가 있고 빛이 있어. 근데 빛은 평행 방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세스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니셜 스테이트, 파이널 스테이트 여기에는 빛의 평행 방향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이제 뭐 x가 들어갈 수도 있고 y가 들어갈 수가 있고 이제 g가 들어갈 수가 있고. 그래서 세 개 함수를 곱한 다음에 적분해준 놈의 제곱값이 뭐에 비례하냐면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에 해당한다는 것이 양자 이론이에요. 이게 왜 그런지는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을 이용해서 1s에서 2s로는 못 올라가고 1s에서 2p로 올라간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보일 수가 있어요. 왜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1s에서 2s로 올라간다 그러면은 얘가 이니셜 스테이트가 1s 오비탈이고 파이널 스테이트가 이제 2p 오비탈이 되겠죠. 그 다음에 내가 빛을 쏴주는데 X 방향으로 쏴주든 Y 방향으로 쏴도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X 방향으로 쏴줄 때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는 얘를 이제 적분해 주면 되겠죠. D 시그마 D 타우라고 할까요? 요 값은 반드시 1s, 2s 얘는 반드시 연기라는 걸 보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1s 오비탈은 구형 대칭이니까 쉽게 말하면은 우함수가 되고요. 2s 오비탈도 마찬가지로 구형 대칭이니까 우함수예요. 근데 x라는 함수는 어떤 함수죠? x라는 함수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 기함수예요. 일반적으로 x 함수나
y 함수나 g 함수나 다 똑같이 기함수가 돼. 플러스 영역이 있고 마이너스 영역이 있기 때문에 얘는 이제 기함수가 돼. 그리고 이거 세 기함수를 곱하게 되면은 기함수가 되고, 우리가 수학에서 잘 알지만 기함수를 적분해 주면은 무조건 0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트랜지션은 포비든 트랜지션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x가 들어가든 y가 들어가든 g가 들어가든 무조건 기함수가 되기 때문에 언제나 0이다. 그래서 이거는 전이가 안 된다는 걸 쉽게 볼 수가 있어요. 반면에 2p 오비탈로 올라가는 거는 얘가 2p가 되면은 얘가 기함수가 되죠. 그럼 얘가 뭐가 되냐면 우함수가 돼요. 우함수는 반드시 0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 반드시 0이라고. 그래서 얘는 얼라우드 트랜지션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것이 첫 번째 셀렉션입니다. 1S에서 2P로는 올라갈 수가 있고 1S에서 2S로는 못 올라간다. 근데 지금 내가 2S로는 못 올라가고 2P로 올라간다는 것은 뭐 가지고서 설명을 했냐면은 이 함수들이 갖고 있는 대칭성 있잖아요. 1S 오비탈은 우함수다, 2P 오비탈은 기함수다. 함수가 갖고 있는 대칭성을 이용을 해서 얘는 포비든이다, 얘는 얼라우드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갖다가 시메트리에 의한 셀렉션이라고 보통 불러요. 이 적분값이 0인지 0이 아닌지를 뭐 가지고만 판단했냐면은 이니셜 스테이트와 파이널 스테이트의 함수의 대칭성만 가지고서 설명했다고 해서 시메트리한 셀렉션이라고. 이게 첫 번째 셀렉션입니다. 두 번째 셀렉션은 뭐냐면은 스핀과 관계되는 거예요. 스핀. 자, 그래서 지금 결론은 뭐냐면은 시메트리에 의한 셀렉션 모델에 비해서 1S가 있고 2S가 있는데 2P로밖에 못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시메트리에 의한 셀렉션으로 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 1S 오비탈에 전제는 스핀을 갖고 있다는 스핀. 예를 들어서 1S 오비탈에 업스핀으로 전제가 있다. 근데 빛을 쏴줬다. 그래서 2P로 올라갔다. 질문은 이렇게 올라갈 거냐 아니면 이렇게 올라갈 거냐가 질문이에요. 업이었을 때 업으로 되느냐 다운으로 되느냐가 질문. 근데 우리가 뭐 굳이 안 배워도 알겠죠. 업으로 된 놈은 업으로 가는 게 어려워요. 업이었던 놈이 다운으로 가지는 않는다. 이거 갖다가 스핀에 의한 셀렉션이다. 스핀의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스핀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일종의 자기 모멘트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하를 뜬 입자가 스핀 가공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그 가공 능력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지냐면은 자기 모멘트가 만들어져. 쉽게 말하면은 자석처럼 행동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자석의 방향이 업에서 업으로, 업에서 다운으로 되기 위해서는 이 자기 모멘트의 방향이 바뀐다는 얘기는 자석의 방향이 바뀌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얘를 바꿔주기 위해서는 뭔가 자기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기장. 외부에서. 그 자기장이 바로 빛이 제공해줘요. 빛. 빛은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일렉트로마그네틱 필드라고 했죠. 빛은 일렉트릭 필드도 있지만 마그네틱 필드도 있어요. 자기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스핀이었던 놈이 다운스핀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빛이 갖고 있는 마그네틱 모멘트하고 스핀이 갖고 있는 자기 모멘트가 서로 상호작용을 해야만 업스핀에서 다운스핀으로 바뀌어. 근데 그 인터랙션은 크지가 않다는 거예요. 주된 인터랙션은 빛이 갖고 있는 일렉트릭 필드하고 원자나 전자가 갖고 있는 일렉트릭 다이포트의 상호작용이 가장 커, 훨씬 커. 빛이 갖고 있는 마그네틱 모멘트하고 스핀이 갖고 있는 자기 모멘트도 상호작용을 전혀 안 하는 건 아니에요. 하긴 해. 근데 굉장히 작다라는 거죠. 얘하고의 상호작용에 비해서 마그네틱 필드하고 마그네틱 모멘트의 상호작용은 매우 작기 때문에 보통 얘는 무시한다는 거예요. 무시. 그래서 보통 업스핀은 업스핀으로 가고 다운스핀으로는 가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두 개의 셀렉션입니다. 시메트리에 관한 셀렉션. 다시 말하면은 파동함수는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고 했잖아요. 스페이셜 파트하고 스핀 파트로 구성이 되는데, 요것에 관한 셀렉션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시메트리에 관한 셀렉션이라고. 1S 오비탈 2P 오비탈. 그 다음에 스핀에 관한 셀렉션은 스핀에 관한 셀렉션이라고. 자, 요 얘기를 그대로 해주려고 그래요. 그대로. 분자에 대해서. 분자에 대해서도 시메트리에 의한 셀렉션룰이 있고 스핀에 의한 셀렉션룰이 있어요. 먼저 스핀에 의한 셀렉션이 간단하거든요. 스핀에 의한 셀렉션룰은 S는 S로만 가지 트리플렛으로는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싱글 스테이트던 놈은 트리플렛 스테이트는 가지 못한다. 요 두 개 포비든은 왜 그러느냐? 스핀 셀렉션 룰에 의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싱글렛에서 트리플렛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그릴 수 있죠. 싱글렛은 어떤 상태냐면 예를 들면은 하나는 업이고 하나는 다운인데 180도를 유지하는 상태로 우리가 싱글렛이라고 부르죠. 얘가 지금 이 상태예요. 트리플렛은 어떤 상태죠?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한 가지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은 하나는 업, 하나는 다운이면서 이렇게 되는 상태라고. 이게 트리플렛이고 이게 싱글렛이에요. 자, 여기서 여기로 간다는 얘기는 여기서 여기로 간다는 얘기는 이 상태에서 이 상태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 말은 무슨 얘기죠? 얘는 그대로 있고 얘는 그대로 있고 얘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있던 스핀이 이쪽으로 가야 된다. 이게 스핀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스핀이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여기로 가기 위해서는. 근데 앞서도 얘기했지만 그 프로세스는 전혀 안 일어나는 프로세스는 아니지만 거의 안 일어난다. 그래서 싱글렛에서는 트리플렛으로 잘 못 가는 거죠. 트리플렛 싱글렛은 잘 안 가요. 싱글렛은 그냥 싱글렛으로 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스핀 셀렉션 룰에 의해서 싱글렛은 싱글렛으로만 가. 두 번째 셀렉션 룰에 의해서. 근데 첫 번째 셀렉션이 남았지 아직. 첫 번째 셀렉션은 시메트리에 의한 셀렉션 룰이에요. 자, 그러면 먼저 얘가 포비드냐 얘가 얼라우드, 얘가 왜 얼라우드냐고 보는 거예요. 얘에서 여기는 근데 컨피그레이션이 뭐냐면은 파이스타. 다시 말하면 여기서 여기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파이 오비탈에 있던 전자가 파이스타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로 간다는 것은,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로 간다는 것은 넘번딩에서 파이스타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까 수소 원자랑 똑같은 거거든요. 이게 1s가 있고 2s가 있고 2p가 있을 때 여기서는 1s에서 2s로 전이되는 건 안 되고 1s에서 2p로 가는 건 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여기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라우드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파이에서 파이스타로는 갈 수가 있지만 넘번딩에서 파이스타로는 못 간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서 예를 들어서 1s에서 2p로 갈 수 있다는 것은 이니셜 스테이트는 1s고 파이널 스테이트는 2p고 그다음에 여기다 뭐 빛의 평강 방향을 나타내주는 x나 y나 g를 대입해서 적분해줬더니 0이 안 되던데 그런 식으로 지금 한 거와 마찬가지고 여기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파이에서 파이스타로 가는 것이 여기가 이니셜 스테이트가 여기가 뭐가 되냐면 파이가 될 것이고 파이널 스테이트가 파이스타가 돼서 이 세 개를 곱한 놈이 적분값이 0이 아니다. 그걸 보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려면 먼저 파이 오비탈은 어떤 모양이고 파이스타 오비탈은 어떤 모양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1s 오비탈, 2s 오비탈 모양 알고 있듯이 여기서도 파이 오비탈의 모양이 어떻고 파이스타 오비탈의 모양이 어떤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일단 그려봐야 돼요. 파이스타 오비탈이 어떤 모양인지. 자, 그래서 포르말데하이드를 한번 그려보면은 CO 그다음에 내가 프린터물에 좌표 축을 설정을 해놨거든요. 지금 어딜 보냐면 여기 뒤에 보면 팔라로 나와 있는 부분 있어요. 그래서 이 축을 G축이라고 부르고 이 축을 X축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면은 Y축은 어느 축이 되냐면은 칠판에 수직인 축이 이제 Y축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뭘 보냐면 파이에서 파이스타로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되냐면 아까랑 마찬가지로 파이 오비탈, 이니셜 스테이트, 파이널 스테이트, 파이스타 오비탈. 그 다음에 내가 여기는 X가 들어갈 수도 있고 Y가 들어갈 수 있고 G가 들어갈 수가 있는데 내가 먼저 G축 방향으로 평강된 빛을 쏴줬을 때,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 평강된 빛을 쏴줬을 때 파이에서 파이스타로 전이가 되냐 안 되냐를 알고 싶어. 그러면은 이 적분값이 0인지 0이 아닌지를 보면 된다는 거죠. 그럼 먼저 파이 오비탈이 어떻게 생겼고 파이스타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되겠죠. 파이 오비탈은 어떻게 생긴 거죠? 여기 두 개 p 오비탈이 본딩 오비탈을 만든 것이 파이 오비탈이잖아요. 그래서 그림에 나와 있듯이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 요게 파이 오비탈입니다. 파이스타 오비탈은 어떤 거죠? 안타이 본딩 오비탈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양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요게 파이스타 그 다음에 요게 파이 오비탈이라는 거죠. 그래서 얘하고 얘는 결정이 났어. 요 축이 지금 어떤 축이죠? 요 축. 요게 C가 있는 것이고
요가 O가 있는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축이 무슨 축이냐면은 G축이에요. 근데 뭘 또 그려야 되죠? 요 함수를 그려야 돼. G라는 함수. 자, 요 함수는 요거. 요 함수는 요거. 그다음 뭐까지 그러면 요 함수를 그려야 돼. 이게 G라는 함수예요. G라는 함수. 그다음에 여기 축이 있겠죠, 그렇죠? 그럼 G라는 함수는 여기는 뭐가 되죠? 여기는 플러스 영역이 되죠. 여기 뭐 x축이나 y축이 될 테니까. 요 축 위쪽은 플러스가 되고 요 축 아래쪽은 마이너스가 되는 함수예요. 그래서 요 함수의 부호를 그리자면은 뭐 이렇게 될까요? 요 축 오른 위쪽은 요게 G가 증가하는 축이니까. 요게 G가 증가하는 축이니까 요게 0이고요. 오른쪽은 플러스, 왼쪽은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파이 함수 그렸고 파이 스타 그렸고 G를 그렸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죠? 요 세 개를 곱한 다음에 더해주면 되지. 그래서 요 세 개를 곱해가지고 요 네 계단을 그려주려고. 그럼 먼저 여기 영역하고 여기 영역하고 여기 영역을 곱하면 어떻게 되네?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니까 마이너스가 되지. 그 다음에 여기 영역하고 여기 영역하고 여기 영역 곱해도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가 돼. 여기도 마니까 마이너스. 여기도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얘기죠? 이 전체 영역이 뭐가 되는 거야? 전체 영역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이게 0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 말은 무슨 얘기죠? 내가 바깥에서 빛을 쏴주는데 G축 방향으로 평행된 빛을 쏴주니까 파이에서 파이스타로 올라가더라 하는 얘기. 그러니까 얼라우드 트랜지션이라는 얘기죠. 자, 그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에는 여기다가 y를 집어넣었어. y. 그 말은 무슨 얘기죠? G축 방향으로 선평광대빛을 쏴주는 것이 아니고 Y축으로 선평광대빛을 쏴줬을 때는 어떻게 되겠냐가 질문이야. 결론은 뭐냐면 그때는 0이야. 해보면 나오겠지만 이때는 0이야. 파이하고 파이스타는 고정된 상태에서 G를 Y로 바꿔서 지금 해볼 거거든요. 해보면 0이야. 그 말은 무슨 얘기야? 이게 forbidden transition이 된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은 이거 지웠거든요. 여기서 내가 이게 G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쪽 방향으로 평광대빛을 쏴주게 되면은 파이오비타를 했던 전자가 파이스타로 올라가는데 이쪽 방향으로 평광대빛을 쏴주잖아요. 이게 Y축이거든요. 이쪽 방향으로 평광대빛을 쏴주게 되면 여기서 여기로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요.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적분값이 0인지 0이 아닌지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파이하고 파이스타는 똑같아요. 변하지가 않아요. 뭐만 바뀌는 거죠? 요거만 바뀌는 거예요. Y라는 함수만 바뀌는 거예요. 요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G축이고 요게 Y축이라고 그러면 따라서 이번에는 요게 플러스가 되고 요게 마이너스가 되고 이게 Y축이라고 그랬습니다. 요게 Y축이라고 그러면 요 수평선 위쪽은 플러스가 되고 수평선 아래쪽은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아까랑 다릅니다. 그래서 얘를 계산해 보면은요.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니까 플러스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니까 마이너스가 되고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고 이게 플러스가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전부 상쇄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서로 상쇄가 돼서 이번에는 이게 0이 되더라 하는 얘기예요. 같은 방법으로 이 프린트물에는 없지만 이건 X 해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 X 해도 0이 나오는 걸 여러분들이 비슷한 방법으로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이게 G축이고 이게 X축이고 이게 Y축인데 내가 빛을 쏴주는데 G축 방향으로 평광된 빛을 쏴주게 되면은 파이에서 파이스타로 전이가 돼. 그러나 X 방향으로 평광된 빛을 쏴주거나 Y 방향으로 평광된 빛을 쏴주게 되면은 이 전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G축 방향으로 평광된 빛을 쏴주게 되면 전이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얼라우드 트랜지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얼라우드 트랜지션이라고 하는 것은 X나 Y나 G 중에 하나만 얼라우드면 그냥 얼라우드라고 불러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실험을 할 때 얘를 세워놓고 실험을 하지 않거든요. 세워놓고 실험하는 것이 랜덤한 방향으로 흩어졌을 때 흩어지게 될 거거든요. 그 중에 어느 방향은 G축 방향이 될 거라는 거지. 그래서 X, Y, G 중에 하나만 얼라우드면 우리는 그거를 얼라우드 트랜지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파이스타는 지금 봤지만 G축 방향으로 선평광된 빛을 쏴주게 되면은 얼라우드가 돼.
그래서 요거를 보였다. 자, 그 재택축 방향으로 3평방 됐다는 게 전기장의 방향이 지축 방향으로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예. 전기장의 방향이 지축 방향으로 오실레이션 한다는. 자, 그 다음에 얘는 포비든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넘번딩 오비탈에서 파이스타로 올라가는 것은 넘번딩 포비든 트랜지션이야.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이잖아요. 넘번딩에서 파이스타 오비탈로 보이는 것도 아마 프린트블에 나와 있을 거예요. 자, 근데 먼저 넘번딩 오비탈이 어떤 모양의 오비탈인가요? 자, 넘번딩 오비탈은 여기 롱테어가 두 쌍이 있다고 그래요. 그 중에 하나가 투피 오비탈이라고 그랬죠. 얘가 넘번딩 오비탈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요 방향의 오비탈이 넘번딩 오비탈이에요. 넘번딩 오비탈. 반면에 파이 오비탈은 어떻게 있나요? 파이 오비탈은 칠판의 수직으로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기 파이스타 오비탈. 파이스타 오비탈은 어떤 모양이냐면은 여기 있는 칠판의 수직인 p 오비탈 두 개 가지고서 만든 안타이번딩 오비탈이 파이스타 오비탈이에요. 넘번딩 오비탈은 요 방향의 p 오비탈이에요. 따라서 넘번딩 오비탈의 방향하고 파이스타 오비탈의 방향은 서로 수직이야. 이게 키포인트야. 넘번당도 p 오비탈이고 파이스타도 p 오비탈인데 넘번딩 오비탈은 특히 넘번딩 오비탈과 파이스타 오비탈은 서로 수직이야. 이쪽 방향의 p 오비탈이 넘번딩 오비탈. 그 다음에 칠판의 수직인 두 개의 p 오비탈의 안타이번딩 오비탈이 파이스타 오비탈. 서로 수직이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는 이제 그려본 것이 이런 그림이에요. 파이스타 오비탈을 보면은 옆에서 보면은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런. 반면에 넘번딩 오비탈은 어떻게 된다? 이게 카본이 옥시전이라고. 이쪽 방향의 p 오비탈, 이쪽 방향. 그래서 이런 모양, 이런 모양. 이 뚫고 나가는 쪽에 p 오비탈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G라 그러면은 Y라 그러면은 이게 Y축이라 그러면 뿔 마마 이렇게 되겠죠. 근데 내가 알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기서 여기로 올라가는데 내가 Y 방향으로 평행 대비해서 싸줬다. 이게 얼라우드 트랜지션이라를 알고 싶어요. 그러면 세 개를 그려줘야 되겠죠. 넘번딩 오비탈, 파이스타 오비탈, Y라는 함수. Y라는 함수는 이런 모양이고 파이스타 오비탈은 이런 모양이고 넘번딩 오비탈은 중요한 것은 p 오비탈이 수직으로 이렇게 뚫고 들어가는 겁니다. 먼저 여기는요 넘번딩 오비탈에서 여기는 함수가 0이에요. 0. 0이죠. 여기 없잖아요. 따라서 이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 이건 그냥 곱하면 0이 돼버려. 여기 0 돼버리니까 여기는 생각해 볼 필요가 없어. 요것만 생각해 주면 된다. 요것만.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 p 오비탈하고 여기 p 오비탈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곱해서 엮어주면 0이 된다는 거지. 2 오비탈하고 2 오비탈은 서로 수직 방향이었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하고 얘는 여기가 뭐가 됐든지 상관이 없이 곱하면 0이 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두 개가 서로 수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y를 하던 x를 하던 g를 하던 얘는 0이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파이스타 오비탈하고 넘번딩 오비탈은 둘 다 p 오비탈은 서로 수직이기 때문에. 얘랑 상관없이 무조건 0이 되기 때문에 이 트랜지션은 이제 포비든 트랜지션이라는. 그래서 결론은 이거라는 결론은 이런 에머 다이어그램을 갖고 있는 포르말데하이드는 S1, T1, S2, T2 뭐 위쪽에 더 있겠죠. 이런 상태가 있는데 이 네 개의 상태 중에 어느 스테이트로 올라가는 것이 얼라우드 트랜지션이냐? 여기서 여기로 올라가는 것이 얼라우드 트랜지션이라는 거지. 시메트리한 셀렉션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분광학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나오겠지만 이 셀렉션 룰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아까 스핀 때문에 트리플렛 안 되는 게 예, 싱글에서 트리플렛은 트리플렛으로 되지 싱글에서 트리플렛은 잘 안 돼요. 싱글렛이 80도 형태로 하나가 업 하나가 다운이잖아요. 예, 근데 트리플렛도 70점 그 몇 도로 오상도. 다운이 하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야. 그러니까 싱글렛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하나는 업이고 하나 다운이면서 180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가 싱글렛이고 트리플렛은 3개가 있는데 예를 들면 하나는 이런 모양이에요.
하나는 업이고 하나는 다운이면서 70.53도를 유지하고 있는 케이스. 여기서 이 프로세스가 잘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가 질문이거든요. 네. 근데 얘는 지금 똑같죠. 얘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요. 네. 다른 게 뭐예요? 얘가 얘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있던 놈이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있던 놈이 이쪽으로 가야 돼. 요 스핀의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 스핀의 방향은 전혀 안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잘 안 바뀌어. 왜 그러냐면 바뀌기 위해서는 빛이 쏴줬을 때 빛의 마그네틱 필드하고 요 스핀이 갖고 있는 마그네틱 모멘트하고 상호작용을 해야 요 스핀이 바뀌는데 그 프로세스는 아예 안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잘 안 일어나는 프로세스. 그래서 이거 우리가 포비즘이라고 보통 그래요. 자, 여기까지가 포토일렉트론 스펙트로스코피. 여기서 시메트리랑 관련된 게 이 세션 이거랑 관련. 그렇죠. 관련.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회전 분광학 쪽으로 이제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분자,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애텀이 있고, 그 다음에 B라는 애텀이 있어요. 얘가 이제 회전을 한다. 그때 우리가 이제 잘 배웠지만 고전 역학에 하면은 회전하는 에너지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I분의 J제곱이다. 근데 이 가구능의 크기는 양자역학에는 아무 값이나 못 갖는다. 어떤 양자수가 있어서 이런 값만 갖는다 이렇게. 이렇게 된다. 여기서 I가 뭐냐? I가 모멘트 오브 이너셜이라고 부르는데 물리책에 찾아보면은 모멘트 오브 이너셜 어떻게 정의를 하냐? 먼저 무게중심을 정의해요. 무게중심. 요 A 원자와 B 원자 무게중심이 있으면요. 요 거리를 내가 RA라고 그러고 요 거리를 RB라고 그러면 모멘트 오브 이너셜 정의에 하면은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MA의 RA의 제곱 얘는 MB의 RB의 제곱 이게 정의야. 이게 정의야. 근데 요 식을 요 센터 오브 매스 그 무게 중심의 정의를 잘 이용을 하잖아요. 그럼 얘를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U의 R의 제곱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원래 정의는 얘가 정의가 아니고 얘가 정의예요. 근데 센터 오브 매스의 정의를 잘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이 식을 간단한 식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 R이는 뭐냐면은 두 개 원자 사이의 거리를 R이라고 부르죠. 그걸 갖다가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 놈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그러면 B라고 불러서 B의 JJ 플러스 B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 식에 의해서 이온자 분자의 회전 에너지를 플러스 해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J가 0일 때, J가 1일 때, 2일 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했었죠. 그래서 셀렉션 누리하면은 요 트랜지션 가능하고 한 칸 올라가는 거, 한 칸 올라가는 거, 한 칸 올라가는 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스펙트럼을 찍으면은 등간격에 픽이 보이고 픽과 픽사의 간격은 2B다. 이거 우리가 일반학에서 배웠었던 거죠. 한번 잘 생각해 보면은 따라서 마이크로웨이브 스펙트럼을 찍으면은 뭐를 측정하는 거냐면은 B를 측정하는 거거든요. 마이크로웨이브 스펙트럼을 찍으면 등간격의 픽이 나오면서 그 픽과 픽셀 간격으로부터 뭐를 측정하냐면은 B를 측정하는 거예요. B. 근데 B는 정의하면 어떻게 되죠? B는 H 바이 제곱이 2i이기 때문에 뭐를 계산할 수가 있냐면은 i를 계산해 줄 수가 있어요. i. 근데 다시 i가 또 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r2에 따라 달라져. i는 r2의 함수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자, 여기가 j = 0인 상태, j = 1인 상태, 2, 3이라 그랬는데 내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었는데 이 j = 1인 상태가 하나가 아니라 그랬었죠. p 오비탈 같아가지고 상태가 3개라 그랬어요. 근데 j = 2인 상태는 l = 2인 d 오비탈과 같아가지고서 상태가 다 밑에 있다라는 거 이렇게.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고 보도록 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1차원 상자 안에 전자가 들어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전자의 상태를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있겠죠. 전자의 상태를 나타내는 파동함수가 어떤 꼴일 거냐면은 푸사의 x꼴이에요. 왜냐면 1차원 상자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위치는 x라는 변수 하나만 필요할 것이고 중요한 것은
그것에 대응되는 양자수가 하나만 나와요. 하나만. 자, 근데 전자가 2차원 상자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전자가 2차원 상자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전자의 상태는 나타내는 파동함수는 어떤 모양일 거냐면 이제는 x와 y의 함수가 될 거예요. 왜냐면 전자의 위치가 x와 y의 함수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양자수가 이제 몇 개가 나오냐면은 두 개가 나와요. nx, ny라고 하는 두 개의 양자수가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의 예로 들어가서 지금 우리 애는 직선 운동하는 거 회전 운동하거든요. 이렇게 이온자 분자가 회전하고 있어. 회전하고 있어. 그리고 방금 뭐 에너지는 그렸죠? 그럼 요 파동함수는 어떤 꼴일 거냐는 거죠. 이렇게 전자가 직선 운동을 하고 있는 전자가 2차원 상자 안에 들어갔다. 그럼 그 전자의 상태를 나타내는 파동함수는 요 꼴이라는 거예요. x와 y의 함수. 그 다음에 양자수는 두 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회전 운동을 하고 있는 요 이온자 분자는 파동함수로 어떤 꼴이 될 거예요. 얘는 함수가 세타와 파이의 함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분자가 회전하고 있으면은 어느 방향으로 오리엔테이션 되어 있는지 바로 위치라는 거죠. 그때 각도가 몇 개가 필요할까요? 이온자 분자, 그러니까 선형 분자의 오리엔테이션은 각도가 세타, 아지무스라는 파이 두 개가 필요하죠. 그죠? 요 이온자 분자가 3차 공간을 어떤 방향을 취하고 있는가를 나타내주기 위해서는 세타하고 파이라는 각도 두 개가 필요해요. 여기는 전자가 2차원 상자 안에 들어가면 이 전자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나타내주기 위해서는 x하고 y라는 두 개의 변수가 필요하듯이 이 이온자 분자가 회전 운동할 때 어느 방향으로 오리엔테이션 되어 있는지를 디파인하기 위해서는 세타하고 파이라는 변수 두 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양자수가 몇 개가 필요하겠죠. 여기 양자수도 두 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 변수가 두 개가 되기 때문에 이 함수에 풀어보면 양자수가 두 개가 나오는데 그 양자수를 우리가 J, MJ라고 부른다. 근데 이 함수가 뭐랑 완전히 똑같냐면은 우리가 수소 원자를 했잖아요. 일반하기에서 그 핵에 잡혀 있는 이 전자, 수소 원자에서 요 수소 이 전자의 파동 함수는 뭐의 함수라고 그랬죠? R과 세타와 파이의 함수고 양자수가 몇 개가 나온 거지? 지금 하나, 둘, 셋이니까 N, L, MN 이렇게 표현한다고 배웠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함수를 이렇게 놓고 풀지 않고 일반할 때 어떻게 풀렸죠? 레디얼 파트하고 앵귤러 파트 두 개로 구분해서 써준다고 그러고 얘가 N과 L에 의존하고 얘가 L과 ML에 의존한다. 이 함수하고 이 함수는 완벽히 동일한 함수야. 이거랑 이거. 그래서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여기서 L하고 ML이라는 양자수가 회전하는 부분에서 얘기하는 J, MJ 양자수랑 똑같아요. 다시 말하면 L은 아무 값이나 갖지 못하고 몇부터 가능한 정식 0부터 시작하는 정식 0, 1, 2, 3이 가능하다고 그랬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똑같기 때문에 J도 0, 1, 2, 3만 가능해. 근데 중요한 거는 ML이라는 양자수도 있다는 거예요. ML이라는 양자수는 L에 따라 달라진다고 그랬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J 양자수뿐만이 아니고 어떤 양자수가 있냐면 MJ라는 양자수가 있다는 거야. J가 있으면 그것에 따라서 MJ가 결정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이온자 분자의 에너지 준위 이렇게 그렸잖아요. 이렇게 그렸는데 여기는 양자수가 몇 개가 필요하냐? J라는 양자수하고 MJ라는 양자수가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J 양자수고 그 J라는 양자수가 결정이 되면은 그것에 따라서 무슨 양자수가 결정이 MJ라는 양자수. 예를 들어서 내가 J가 1이다 그러면 MJ는 1, 0, 마이너스 3개가 가능하다. L이 1일 때 ML이 3개가 가능하듯이 J가 1일 때는 MJ가 1, 0, 마이너스 1. 여기는 뭐가 가능? 여기 디오비타처럼 J가 2가 되면은 2, 1,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렇게. 하지만 에너지는 뭐에만 의존하죠? 에너지는 J에만 의존하더라는 거예요. 상태를 나타낼 때는 양자수가 두 개가 필요하지만 에너지는 뭐에만 의존하냐면은 J에만 의존한다는 거예요. 이건 마치 뭐랑 같나요? 원자에서도 마찬가지죠. 원자에는 N, L, ML이라는 세 개의 양자수가 있는데 에너지는 뭐에만 의존하죠? N에만 의존하잖아요. N제곱 빼기 R이라고 N에만 의존하는 상태를 나타내주기 위해서는
세 개의 양자수가 필요하지만 에너지는 뭐에만 의존하냐면 n에만 의존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기서도 회전 상태를 나타내주기 위해서는 두 개의 양자수가 필요하지만 에너지는 뭐에만 의존하냐면은 J에만 의존하더라 하면 돼요. 자, 이것이 이원자 분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3원자 분자로 넘어갈 텐데 선형 3원자 중에 가장 간단한 게 있어요. CO2에 대해서 공부.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에 CO2가 있죠. CO2. 자, 얘도 3원자 분자긴 하지만 선형 분자거든요. 얘도 에너지를 계산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 E는 BJJ 플러스 이렇게 돼요. 근데 B는 뭐가 되면 아까랑 똑같아요. H 바이 제곱에 EI가 된다는 거죠. 질문은 I가 뭐가 되냐면 I. 아까 이원자 분자에서는 I가 뭐가 됐었냐면은 U의 R의 제곱이었었거든요. 이 분자의 I는 뭐냐는 거죠. 이 분자의 I.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I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은 먼저 뭐가 정의가 되냐면은 무게 중심이 결정입니다. 그래서 요 놈에 의한 컨트리뷰션은 요 길이를 내가 RCO라 그러면은 MO RCO의 제곱. 근데 요 놈의 컨트리뷰션도 똑같겠죠? 또 MO RCO의 제곱. 그 다음에 요 놈의 컨트리뷰션은 질량이 거리가 제로거든. 그래서 0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온 3원자 분자지만 시메트릭한 3원자 분자인 경우에는 얘가 그냥 단순히 EMO RCO의 제곱이 돼서요. 얘는 뭐의 함수냐면 그냥 RCO의 함수가 되기 때문에 이원자 분자랑 크게 다르지 않다는 크게 다르지 않다.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가 오늘 주로 할 내용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3원자 분자인데 시메트릭하지가 않아. 그 다음에 하기 전에 잠깐만 설명해 줄게. 자, 이원자 분자에서 이렇게 에너지 준위가 있죠. 그래서 HCl에서 이게 35번이었어요. 그때 회전 에너지 준위. 내가 근데 만약에 얘를 37번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37번으로 바뀌게 되면 뭐가 증가하냐면은 I가 증가하죠. I는 뭐가 되냐면 U의 R의 제곱인데 35번을 동위원수로 치환하게 되면은 환산 질량이 증가하면서 I가 증가. 따라서 어떻게 되죠? B는 감소하게 돼요. 그죠? 그래서 이 pik이 이렇게 내려가게 될 거예요. 그 얘기가 다시 나오게 될 거예요. 다시 3원자 원적으로 들어가서 3원자 분자에서 예로 든 것은 OCS예요. 얘 분자도 3원자 분자이긴 하지만 선형 분자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계산해 보자면 똑같이 이렇게 돼요. 그리고 B도 마찬가지로 H 바이 제곱을 EI로 나눠줍니다. 이제 문제는 얘가 달라진다. I가 뭐냐? 이 분자의 I는 뭐냐? 아까랑 달리 얘가 무게 중심에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게 중심은 이 분자 같은 경우에 I. 무게 중심은 여기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얘는 I가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I는 MO R의 제곱.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R5고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RC.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RS라고 하게 되면은 MO R5의 제곱, 그 다음에 MC RC의 제곱, 그 다음에 MS RS의 제곱. 이거 바로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의 정의예요. 근데 이제 수업 시간에 하지는 않겠지만 얘를 잘 정리하면 아까랑 마찬가지로 좀 간단하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얘를 복잡한 수학 과정에 거쳐가지고서 센터로 매스의 정의를 잘 이용하잖아요. 그럼 얘가 뭐로 바뀌게 되냐면 이렇게 바뀌어. 라지 M은 뭐냐면은
요 원자의 질량을 다 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분자량이에요. 분자량.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먼저 이거 O하고 C를 두 개를 잡아. 그래서 MO, MC, ROC의 제곱. 그 다음에 C하고 S를 잡아. 그러면은 MC, RC, MC, MS, RCS의 제곱. 근데 마지막으로 O하고 S를 또 두 개를 쌍으로 잡고 그러면은 MO, MS, ROC의 제곱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아직은 조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받아들이도록 하세요. 그래서 정의는 얘야. 정의는 예로부터 질량, 무게 중심의 정의를 잘 이용하게 되면 식을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 식에서 ROS는 뭐죠? ROS는 요 길이하고 요 길이의 합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또 바꿀 수가 있어요. ROS를 ROC, RCS의 제곱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이 I를 어디다 집어넣어주냐? 여기다 집어넣어주면은 우리가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를 회전 에너지를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구한 회전 에너지를 플러스해야 되죠. 여기가 J = 0인 상태, 1인 상태, 2인 상태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에 I는 이제 모의 함수가 되는 I는 ROC와 RCS의 함수라는 거죠. 요 3원자 분자에서는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가 모의 함수냐면 OC와 RCS의 함수야.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실험을 통해서 요 길이가 얼마인지 요 길이가 얼마인지를 알고 싶은 거거든요. 요 길이가 얼마인지 요 길이인지가 알고 싶은데 요 두 개 길이 함수로 뭐가 표현이 되는 거야? I가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I를 측정을 하게 되면은 OC하고 CS를 측정할 수가 있다. 여기랑 마찬가지죠. 그냥. 여기서도 분광법을 이용해서 뭐를 측정하냐면은 I를 측정을 하거든. 근데 I가 뭐의 함수냐면은 R의 함수예요. 그래서 얘를 측정을 해서 R을 구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I를 측정을 해서 OC와 CS의 길이를 측정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모르는 게 두 개라는 거죠. OC도 모르고 CS도 모르기 때문에 I에 관한 식을 두 개를 만들어야 돼. 두 개. 두 개를 어떻게 만드느냐? 한 번은 OC는 그대로 놔두고 얘를 32번으로 치환해서 실험을 해. 그래서 I를 구해. 그래서 두 번째는 얘를 갖다가 34번으로 치환해서 또 I를 측정을 해. 자, 이건 32번. 두 번 측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32번으로 측정하다가 34번으로 측정하게 되면은 질량이 증가하잖아요. 질량이 증가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I가 보통 커져. 맞네. I가 커지니까 어떻게 돼? B는 줄어들게 돼요, 보통. 그래서 프린트물에 나와 있지만 여기 프린트물 오른쪽에 실험 결과가 나와 있어요. 32번으로 했을 때 B 값하고 I 값, 34번으로 측정했을 때 B 값하고 I 값이 나와 있는데 32번으로 했을 때는 얼마예요? 0.20285. 34번으로 하게 되니까 더 무거운 걸 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0.1979로 줄어든다. 그러니까 에너지 준위가 아래쪽으로 이게 시프트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실험을 두 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은 32번으로 한 다음에 I 값 측정하고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34번으로 치환하면 또 한 번 측정을 해. 그걸 갖다가 이제 I 프라임이라고 부르는 거지. 식이 몇 개가 나왔죠? 두 개가 나왔다는 거예요. 32번으로 치환했을 때 I 값, 34번으로 치환했을 때 I 값 두 개 식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두 개 식이 뭐하고 뭐의 함수죠? OC와 CS의 함수라는 거죠. 연립방정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OC하고 CS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방법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한번
구해보도록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 원소를 바꾸면 길이는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과정은 화학에서는 그 원자의 질량이 바뀌었을 때 화학적인 성질은 안 바뀐다고 보통 가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HCl도 이게 35번이 있고 37번으로 치환할 수가 있잖아요. 그때 이 화학 결합의 성질은 안 바뀐다고 보통 생각을 해요. 핵의 질량만 무거워졌지, 그러니까 그 결합의 성질은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다시 말하면 이 길이는 35번으로 하거나 37번으로 하거나 안 바뀐다고 가정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질량은 바뀌지만 OC나 CS는 안 바뀐다라고 보통 가정해요. 그럼 순서가 더 무거우니까 I가 더 클 거니까 B를 측정한 다음에 역산해서 그거는 그렇죠. 여기서 실험을 해보게 되면 뭐를 측정하는 거죠? 분광법으로는 B를 측정하게 되죠. B, 그죠? 근데 B가 어떻게 된다고요? H 바이 제곱이 2I니까 뭐를 계산하는 거예요, 과정으로? I를 계산한다. 그러니까 분광 스펙트럼 찍으면 요 픽 측정하고 요 픽 측정하면서 요 간격이 2B다 그래서 B를 측정하는 거예요. B. 요 분자에 B를 측정하는 건데 B는 어떻게 정의된다고요? H 바이 제곱을 2I로 나눠주는 것이기 때문에 B로부터 뭐를 계산할 수가 있냐면은 I를 계산할 수가 있다. 그래서 프린트물에 32번 S는 B가 0.2085다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I는 그것부터 계산한 거야. 요 식에다 대입을 해줘가지고 H 바이 제곱 2I가 B랑 같다는 식을 이용해서 I를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실험 데이터는 B로부터 이 식을 이용을 해서 I를 계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을 두 개로 얻어. I하고 I 프라임. 그래서 연립해서 풀겠다는 거예요. 연립해서 풀면은 OC하고 CS를 구하겠다라는. 선생님 그러면 B가 2I분의 H바 제곱이라는 거 선형 문자에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형이 있대요. 지금 선형이 얘기하는 거예요. 선형. 지금 얘기는 이 분자가 선형 분자다 라는 가정 하에 선형 분자 첫 번째. 두 번째 가정은 얘를 동위원소로 치환하더라도 화학적인 성질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요 길이하고 요 길이는 안 바뀐다라는 가정 하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자면은 32번으로 놓고 그러면 요 트랜지션 보이고 요 트랜지션 보일 거. 그러니까 어떤 모양이 보일 거냐면은 아까랑 똑같아요. 이런 픽이 보일 거예요. 32번 놓고 찍으면은 등간격의 픽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픽과 픽 사이 간격으로부터 뭐를 측정하냐면은 이 B를 측정할 거라는 거예요. B를 측정했더니 0.2028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B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H 바이 제곱을 2I로 나눠주면 B를 알게 되면은 I를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린트북의 오른쪽에 I가 1.37992 곱하기 10의 45승이다라고 그게 나온다. 그 다음에 얘를 34번으로 치환해. 그럼 픽의 위치가 살짝 바뀌어. 이 간격이 살짝 바뀌어. 그래서 구해봤더니 B값이 0.1970이더라는 얘기. 근데 이거 당연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게 질량이 무거워졌기 때문에 B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I값을 그래서 식이 두 개가 만들어졌대.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I는 어떻게 되느냐? n분의 1에 MOMC ROC의 제곱. 이다음부터는 조금 지저분한 식이에요. 사실 어렵지는 않은데 좀 복잡한 식이에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M은 아까도 얘기했던 분자량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걸 갖다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왼쪽으로 이항을 해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갖다 뭐로 나눠줄 거냐면은 MS로 나눠줄 거예요. 설퍼의 질량. 그래서 여기 MS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도 MS가 지워지겠네. 그 다음에 여기도 MS가 지워지겠네. 뭐 이런 식으로 얻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험은 어떻게 하냐면 OC S에 32번으로 실험한 게 있고 OC 34번으로 실험한 게 있잖아. 32번으로 실험한 데이터 있대. 그 다음에 34번으로 실험을 해. 그러면 MS가 바뀌겠죠. 그래서
그걸 갖다 ms 프라임이라고. ms 프라임은 뭐의 질량이냐면 34번의 질량. ms는 32번의 질량. 자, 라지 m 프라임은 요것의 분자량 32번일 때. m 프라임은 설퍼를 34번으로 채워놨을 때의 질량.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I 프라임은 뭐냐면은 얘를 34번으로 채워놨을 때 모멘트 에너지. I는 32번으로 채워놨을 때 모멘트 에너지. 이렇게. 그러니까 프란자가 들어간 것은 뭐냐면 전부 설퍼를 34번으로 채워놨을 때의 분자량,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 설퍼 원자의 질량 이렇게 돼요. 그럼 이 식은 어떻게 될까요? MS 프라임이 되고 O하고 C는 안 바뀌잖아요. O하고 C는 질량이 그대로니까 MO, MC.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위원수로 취한다고 하더라도 길이가 안 바뀐다라고 하는 것이 가정이거든요. R, OC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도 MC, RCS의 제곱. 얘네들은 안 바뀌거든. 그다음에 얘네들도 안 바뀌거든. MO의 ROC의 이게 안 바뀌어. 그러니까 요거 두 개는 안 바뀌는 것들이에요. 이것도 두 개는. 그래서 두 번째 식을 만들어. 그러니까 첫 번째 식은 32번 설포를 했을 때 식, 두 번째 식은 34번으로 채워놨을 때 식이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특징은 요항하고 요항은 어떻죠? 요항하고 요항은 안 바뀌어요. 설포를 32번에서 34번으로 채워난다고 하더라도 요항하고 요항은 안 바뀐다는 게 중요한 점이에요. 그래서 이걸 위에서 아래쪽으로 빼줘. 빼주면 어떻게 될까요?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날아가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왼쪽 항은 어떻게 될까요? MS의 M 곱하기 I 빼기 MS 프라임 M 프라임 I 프라임이 왼쪽 항이 되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 항은 어떻게 되나? 오른쪽 항도 요 MO, MC, ROC의 제곱은 안 바뀌어요. 뭐만 바뀌는 거죠? MS 프라임만 나오잖아요. MS, MO, MS 프라임, MO도 사실 바깥으로 뺄 수가 있거든요. MC, ROC의 제곱이라는 식을 얻게 된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이 식에서 우리 뭘 구하고 싶은 거냐면은 ROC를 구하고 싶은 거야. ROC를. 근데 이 식에서 ROC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다 측정 가능한 거라는 거죠. 이거 질량들이잖아. 산소의 질량, 설퍼의 질량, 카본의 질량, 이거 다 아는 것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은 다 측정된 것들이죠. 분자량, M 프라임도 분자량, MS 원자량, 설퍼 34번의 원자 다 아는 것들이에요. I 측정하는 거잖아요. I 프라임도 측정한다고 그랬죠. I는 뭐냐면 32번으로 측정된 설퍼의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 그 다음에 이거는 34번으로 취하했을 때 I 프라임과 다 구해지는.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알려진 값들이라는 거지. 얘도 알려져 있고 얘도 알려져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R의 2차식이 된다는 거예요. R의 2차식. 그래서 ROC를 구해보면 얼마가 나오냐면요. ROC는 1.16 곱하기 CO-16m라는 결과에 도달한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는 여기 ROC를요 여기다 집어넣죠. 윗식에. 여기 이거 다 지워버렸네. 여기다 집어넣자. ROC에다 집어넣죠. 여기다 다 집어넣으면 이제는 뭐의 함수가 되는 거죠? CS 함수가 되는 거예요. CS 함수. 그래서 또 RCS를 또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RCS를 구해보면은 1.56 곱하기 10승미터라는 것을 이제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자면은요. 식은 복잡한데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이 분자가 있어. OCS라고 하는 선형 분자가 있어. 내가 구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요 길이하고 요 길이랑 두 개의 파라미터가 필요해. 두 개의 파라미터. 그래서 실험이 두 개가 필요하다는 거야. 모르는 게 두 개이기 때문에. 실험 어떻게 하느냐? 한 번은 32번으로 놓고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를 구하고, 근데 한 번은 34번으로 치환해서 또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를 I를 측정하고 I 프라임을 측정하는 거예요. 근데 I하고 I 프라임이 뭐의 함수라고요? OC와 CS,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OC와 CS의 함수로 표현되는 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식을 두 개를 세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연립해서 풀면 우리가 결과적으로 OC하고 CS를 측정할 수가 있다는 거. 자, 여기까지가 선형 분자의 얘기예요. 선형 분자. 자, 그 다음에 선형 분자가 아닌 케이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지만, 자, 선형 분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OCS였다. 이 선형 분자는 회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입자가 있다. 하나 입자가 선형 운동을 한다고 그랬을 때 이 입자가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은 3차원에서 대적 방향이죠. X 방향으로 움직일 수가 있고 Y 방향으로 움직일 수가 있고 Z축 방향으로 움직일 수가 있죠. 일반적으로. 근데 지금 내가 질문하고자 하는 이것이 아니고 OCS가 회전을 해. 근데 어느 축 방향으로 회전하냐가 질문이에요. 몇 개의 축 방향으로 회전하냐? 두 개의 축 방향밖에 없어요. 여기는. 얘는 먼저 요것의 수직인 축 방향이죠. 요 축 방향으로 회전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7, 8의 수직인 방향, 축 방향으로 회전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끝이야. 선형 분자는. 왜냐면 요 축 방향으로는 회전할 수가 없겠다는 거죠. 얘는 회전할 수 있는 축이 딱 두 개라는 거죠. 근데 일반적인 분자, 이 프린트블에 나올 때 BF3 같은 경우는 몇 개 방향으로 회전할 수가 있냐면은 일반적으로는 세 개 방향으로 회전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7, 8의 수직한 방향으로도 회전할 수가 있고요. 요 방향으로도 회전할 수가 있고 요 방향으로도 회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에는 회전축이 세 개라는 거예요. 선형 분자는 특별한 케이스 중에 하나. 두 가지 축 방향밖에 없지만 일반적인 분자는 세 가지 축을 가지고 세 가지 회전축 방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회전축 방향에 대해서 우리 뭘 계산할 수가 있냐면은 세 개의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를 정해 줄 수가 있어요. 일반적인 케이스. 이걸 어떻게 정의하는지는 곧 요것을 풀어볼 텐데요. 이걸 이제 구했다고 해봅시다. 이걸 구했다고 해요. 근데 요 값이 갖는 상대적인 크기에 따라서 분자를 몇 가지 경우로 나누냐면은 세 가지 경우로 나눠. 첫 번째 경우는 요 값이 모두 다 똑같은 경우가 있어.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이제 메탄이 그런 케이스예요. 계산해 보면은 세 개 축에 대해서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를 계산해 보면 다 같은 겁니다. 이걸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슈페리칼 탑이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요. 이 세 개가 다 달라. 세 개 축방향의 모멘트 오브가 다 달라.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에이시메트릭 탑이라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할 두 번째 케이스는 시메트릭 탑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어느 두 개의 모멘트 오브가 같은 케이스예요. 시메트릭 탑. 근데 다시 시메트릭 탑은 두 가지로 나뉘어요. 프롤레이트하고 오블레이트라고 해서 두 가지로 나눠요. 프롤레이트는 뭐냐면은 큰 것끼리 같은 거. 두 개가 같긴 같은데 큰 것끼리 두 개가 있고 작은 것 같은 게 서로 혼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블레이트는 작은 것끼리 같은 거. 작은 것끼리 같은 큰 거가 혼자 있어요. 이런 것들 우리가 오블레이트라고 부르고 프롤레이트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CH3CL. 오블레이트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지급할 BF3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마 일반학 1시간에 요것의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를 한번 계산해 봤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프린트블에 나와 있으면 한번 해보도록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하자. 그래서 결론부터 보자면은 예를 들어서 요게 H. 자, A 방향의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 A 방향. 요 방향의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하고 요 방향의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를 이 프린트블에 나와 있던 식으로 계산을 해보잖아요. 그럼 똑같아. 얼마로 나오냐면은 IA하고 AB는 2분의 3에 1제곱이 돼. 답변 이게 요게 H축이고 요게 B축이면 7, 8의 수직인 축이 C축이 되겠죠. 그죠? C축에 대해서 구해보면은 얘는 얼마가 되냐면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세 개가 나와. 요놈, 요놈, 요놈.
따라서 두 개가 같아. BF3로. 따라서 얘를 갖다 뭐라고 부르냐면은 시메트릭 탑이라고 불러요. 근데 특히 작은 것끼리 같잖아요. 작은 것끼리. 2분의 3, 3이니까. 작은 것끼리 같기 때문에 어느 케이스에 해당하냐면은 오블레이트에 해당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기억을 해둘 텐데,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것은 시메트릭 탑이거든요. 시메트릭 탑은 뭐냐면은 세 개 중에 두 개가 같은 거예요. 두 개가 같아. 두 개가 같기 때문에 왕따 당하는 놈이 있죠. 왕따 당하는 놈. 프롤레이트는 IA가 왕따 당하는 놈이고, 오블레이트에는 IC가 왕따 당하는 놈이잖아. 그 왕따 당하는 축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피겨 엑시스라고 불러요. 다른 두 개의 축과 구별해주는 축을 피겨 엑시스라고 불러요. 그러면 BF3에서는 어떤 게 피겨 엑시스일까요? C축이 바로 피겨 엑시스에 해당한다는 이 축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몇 가지 예가 나왔어요. 맨 처음에 CH4.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얘가 뭐의 대표적인 케이스냐면은 슈페리칼 탑의 케이스예요. 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축을 어디다 딱 갖다 대든지 그 축 방향의 모멘텀 분석을 계산해보면 언제나 일정,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얘를 슈페리칼 탑이라고 불러요. 공 같다라는 거죠. 아무데나 축을 딱 잡고 그 축 주위의 모멘텀 분석을 계산해보면 언제나 동일해요. 슈페리칼 탑의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곧 공부할 CH3CL. 요거 하나를 CL로 바꿔주게 되면은 이제는 얘는 뭐가 되냐면은 시메트릭 탑이 돼요. 특히 이제 프로레이트가 돼요. 근데 C와 CL을 연결하는 축 있잖아요. 요 축의 모멘텀 이너셜 값하고 거기서 수직인 축, 요 축이나 요 축의 모멘텀 이너셜 값하고 요 축의 모멘텀 이너셜 값은 같아요. 계산해 보면. 그리고 요 축이 요 값하고 요 값은 하고 다른 값을 갖게 돼 있어. 따라서 아까 정의에 하면은 여기서는 어떤 게 피겨 엑시스냐면은 요게 피겨 엑시스라는 거예요. 아까랑 마찬가지로 다른 두 개를 제외한 왕따 당하는 축을 피겨 엑시스라고 했잖아요. 여기가 바로 요 방향의 모멘텀 이너셜하고 요 방향 같기 때문에 요게 피겨 엑시스가 나요. 자, 시메트릭 탑에서는 반드시 뭐를 정의할 수가 있냐면은 피겨 엑시스라는 걸 정의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피겨 엑시스와 평행한 방향의 모멘텀을 잘 뭐라고 부르냐면은 I 패러렐이라고 부르고요. 피겨 엑시스와 수직인 방향의 모멘텀을 잘 뭐라고 부르냐면은 보통 I 퍼펜디큘러라고 부르요. 자,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 자, 우리가 이걸 슈페리칼 탑이라고 부르고 이걸 시메트릭 탑이라고 부르죠. 자, 슈페리칼 탑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CH4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다이퍼먼트가 어떠죠? 얘는 다이퍼먼트가 없어요. 슈페리칼 탑은 모든 슈페리칼 탑은 다이퍼먼트가 존재하지 않아. 따라서 마이크로웨이브 스펙트럼에 찍히지가 않아. 우리가 마이크로웨이브 스펙트럼에서 찍히기 위해서는 필요 조건이 뭐였었죠? 다이퍼먼트가 퍼버넌트 다이퍼먼트가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슈페리칼 탑은 지금 방금 봤듯이 다이퍼먼트가 없어. 그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슈페리칼 탑은 일반적으로 마이크로웨이브가 찍히지가 않아. 자, 반면에 시메트릭 탑은 다이퍼먼트가 있어. 근데 예를 들어서 CH3CL인 경우에 다이퍼먼트가 어느 방향이냐면은 CCL 방향이에요. 이게 다이퍼먼트의 방향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다이퍼먼트의 방향하고 피겨 엑시스의 방향이 패러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야. 우리가 공부할 시메트릭 탑은 피겨 엑시스라는 것이 있는데 그 피겨 엑시스의 방향하고 다이퍼먼트의 방향하고 일치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한지는 곧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분자가 회전을 하는데 피겨 엑시스 방향으로 돈다라고 해봅시다. 그럼 이 다이퍼먼트가 바뀔까 안 바뀔까? 피겨 엑시스 방향으로 회전한다고 그러면 다이퍼먼트가 안 바뀌어. 왜 그러죠? 피겨 엑시스 방향으로 다이퍼먼트가 있기 때문에. 피겨 엑시스 방향으로 다이퍼먼트가 있기 때문에 피겨 엑시스 방향으로 회전하게 되면은 다이퍼먼트가 바뀌지가 않아요. 근데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마이크로웨이브 스펙트럼에서 마이크로웨이브를 흡수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뭐라고 했었죠? 퍼머넌트 탑도 회전하면서 바뀌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야 마이크로웨이브 흡수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분자는
px 방향으로 회전할 때는 다이포트가 바뀌지가 않아. 그 말은 무슨 얘기야? 그쪽 방향으로 마이크로웨이브를 흡수할 수가 없다는 거야. 이게 중요한 역할을 해. 오케이, 이제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제부터 할 것은 뭐냐면 요 CH3CL, 다시 말하면 시메트릭 탑. 저번에 그 3인칭 방향 회전할 때 그 결합축 늘어나고 다이퍼 생긴다. 아, 그러니까 그거를 제외한다면 아. 생기는 거지. 지금 질문은 뭐냐면은 얘 같은 경우 회전하게 되면은 이렇게 늘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찌그러지면서 마이크로웨이브가 생겨. 그건 맞는 말이야.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리치드한 노트라 그러면은 안 생긴다. 좋은 질문. 아까 예시에서 음. 그 프로레이트 HCN이 있던데 그거는 리니어가지 않나요? 잠깐 프롤레이트 선형 분자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분자는 셋 중에 하나거든요. 슈페리카 탑이든지 시메트릭 탑이든지 에이시메트릭 탑이어야 돼요. 이온자 분자도 셋 중에 하나여야 돼. 이온자 분자는 요 방향의 모멘텀 이너시아하고 요 방향의 모멘텀 이너시아하고 요 방향의 모멘텀 이너시아가 같아요. 요 방향의 모멘텀 이너시아하고 요 방향의 모멘텀 이너시아가 같아. 그다음에 요 방향의 모멘텀 이너시아가 얼마가 될까요? 0이 된다는 거죠. 0 I 이렇게 되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큰 거 두 개가 같은 특별한 케이스에 해당하기 때문에 얘도 프롤레이트 특별한 케이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좋은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뭘 할 거냐면은 요런 분자, 요 분자의 회전, 프롤레이트의 회전 에너지를 한번 계산해 보려고 하는데, 얘 계산해 보기 전에 잠깐 인트로덕션이 필요해. 뭐가 필요하냐면은 우리가 이온자 분자 같은 경우에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냐면 E는 B의 J 플러스 그다음에 끝이죠. 여기가 끝이야. 자,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얘도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E는 B의 J 플러스 1이 들어오는데 플러스 뭔가가 더 추가가 돼요. 이 분자 같은 경우. 이 분자 같은 경우는 그냥 B, J 플러스로 끝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뭔가가 추가되는 양이 있어. 이게 왜 추가되는지 한번 설명해 줘요. 왜 추가가 되냐면은 이런 거랑 마찬가지야. 자, 시메트릭 탑 분자는 비유적으로 설명하자면은 어떤 모양의 분자랑 똑같냐면은 럭비 공이랑 똑같아요. 럭비 공. 공이긴 공인데 한쪽으로 길쭉한 럭비 공에 비유할 수 있는 분자예요. 얘는 어디가 PX 있을까요? 이렇게 되면 이쪽 방향에 PX 있을 가능성이 크죠. 이쪽 방향에 그죠? 얘가 바로 프롤레이트랑 거의 비슷해. 자, 저렇게 찌그러진 럭비공 같은 분자는 뭐가 중요하냐면은 어느 방향으로 회전하느냐에 따라서 에너지가 달라질 수가 있어.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 공이라고 해봅시다. 공이라고 했을 때 이 공이 이쪽 방향으로 회전을 하던 아니면 이쪽 방향으로 회전을 하던 이쪽 방향으로 회전하던 회전 속도가 똑같으면은 이쪽 방향으로 회전하던 이쪽 방향으로 회전하던 이쪽 방향으로 회전 에너지가 같겠죠. 회전 속도가 똑같다라고 그러면 그게 공이야. 그게 공. 근데 럭비공은 다르다는 거야. 럭비공은 이쪽 방향으로 회전하느냐 이쪽 방향으로 회전하느냐에 따라서 회전 에너지가 달라요. 똑같은 회전 속도로 돌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쪽 방향으로 초당 10번 돌고 이쪽 방향으로 초당 10번 돌을 때 어느 방향으로 돌 때 회전 에너지가 더 크냐면은 이쪽 방향으로 돌 때 회전 에너지가 더 커요. 왜 그러면 이쪽 방향은 이렇게 넓잖아. 위아래로 널리 퍼져 있잖아. 쉽게 말하면 모멘텀 에너지가 커. 이쪽 방향의 모멘텀 에너지가 이쪽 방향의 모멘텀 에너지가 커. 그래서 똑같은 속도로 돈다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돌 때가 에너지가 더 크다라는 거죠. 따라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프롤레이트에서는 이 분자가 주어졌을 때 어느 방향으로 회전하느냐에 따라서 회전 에너지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느 방향으로 회전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그 항이 여기 들어가 있어야 돼. 어느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값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공 같은 경우는 그런 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공 같은 경우에. 그래서 추가항이 들어간다는 것을 기억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프롤레이트가 시메트릭 탑 같은 경우에는 이 분자의 가운동량의 방향이 어느 방향에 따라 가운동량의 방향이 이 방향이냐에 따라서
똑같은 J 값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회전 에너지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J 값의 크기는 똑같아. 다시 말하면은 그 회전 속도는 똑같아. 근데 그 J가 요 방향이냐 요 방향이냐에 따라서 에너지가 달라진다니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다시 주로 돌아가서 회전 에너지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입자가 하나 있어. 입자가 3점 공간에 입자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했을 때 직선 운동을 하고 있을 때 이 입자의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요? 이 에너지는 EM의 PX의 제곱 EM의 PY의 제곱 PX, PY, PG는 뭐냐면 각각 X방향의 운동량, Y방향의 운동량, G축방향의 운동량이거든요. 선형 운동을 받는다고 했을 때 이 상자 안에 들어있는 입자가 선형 운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입자의 에너지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EM분의 X방향의 운동량, Y방향의 운동량, G축방향의 운동량이 비슷한 식을 써줄 수가 있다. 비슷한 식. 이 분자가 회전 운동을 하고 있어요. 회전 운동. 그럼 가운동량이라는 양을 정의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가 예를 들어서 여기 회전 운동을 해서 가운동량이라는 게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요게 어떤 방향 움직이고 있으면 얘도 선형 운동량 벡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방향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 요 입자에 선형 운동량을 정의할 수 있듯이 요 분자가 회전하고 있어. 그럼 뭐를 정의할 수가 있냐면은 J라는 가운동량 벡터를 정의할 수가 있는데 요 놈은 세 개의 성분을 갖고 있다는 거죠. JA, JB, JC. 이럴 때 고전 역학하는 사람들이 에너지를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아까 식이랑 똑같아요. R축 방향의 회전 에너지, B축 방향의 회전 에너지, C축 방향의 회전 에너지. 각각은 A 방향의 가운동량, B축 방향의 가운동량, C축 방향의 가운동량. 뭐로 나눠주냐면 아까는 질량으로 나눠주죠. 이번에는 A축 방향의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 B축 방향의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 C축 방향의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 나눠주죠. 이게 고전 역학하는 사람들의 이제 결론이었다는 거죠. 자,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분자 같은 경우는 이걸 피게시스라고 부르는 거죠. 이거를. 이게 바로 이제 A축이 돼요. 그다음 요축하고 요축이 B축하고 C축인데 아까 뭐라고 요걸 피직스라고 그랬죠. 요 값만 갖고 요 값만 다른 값을 갖고 요 값하고 요 값은 같다 뭐 그런 식의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요 방향은 피직스 방향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I 패러렐이라고 얘기했었고 요 두 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I 퍼펜디큘러. 지금 우리 요 시메트릭 딱 본다는 거. 그럼 얘는 어떻게 표현되냐면은 IA가 뭐라고요? PX랑 평행 방향이니까 I 패러렐. 그 다음에 얘하고 얘는 같다 그랬죠. B하고 C는 시메트릭 탑이니까 요 방향의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하고 요 방향의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는 같고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I 퍼펜디큘러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이 I 퍼펜디큘러에 이거 두 개 더해주면 B의 제곱에 C의 제곱 뭐 이렇게 써주게 될 거예요. 요 분자 같은 경우는 시메트릭 딱 분자 같은 경우는. 자, 근데 여기서 J의 제곱은 뭐라고 나와요? J의 제곱은 A축 방향 제곱, B축 방향 제곱, C축 방향의 제곱이랑 같거든요. 그러니까 B제곱 플러스 C제곱은 뭐라고 표현할 수가 있나요? 이게 왼쪽으로 넘어가서 뭐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 그래서 요거 대신에 프린트분에 잘 나와 있지만은 J의 제곱에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써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을 다시 정리해 줄 거예요. J 제곱만 따로 뽑아내. 그 다음에 I 패러렐을 묶어. I 패러렐 I를 빼기 JA의 제곱으로 묶어. 이게 결론이라는 거지. 이게 결론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고전 역학의 주장이에요. 고전 역학의 중에.
근데 우리가 일반학 때도 했었지만 어땠었나요? 회전 에너지가 EI의 j 제곱일 때 뭐라고 했었죠? 요 값이 아무 값이나 못 가는데 했었더니 가장 중요해요. 아무 값이나 못 가져가지고 얘는 어떤 값만 가질 수가 있냐면은 어떤 양자수 j가 있어가지고서 j의 j 플러스 1에 h 바이 제곱만 가는 거야. 그런 얘기 했었죠. 그 얘기를 똑같이 하려고 그래요. 여기서도 자 이렇게 세 개의 축으로 회전하는 분자가 있다. 회전 에너지 계산해 보니까 여기에 j 제곱이 들어가고 j의 제곱이 들어가다는 거죠. 모양 j의 제곱하고 j의 제곱이 양지역하게 하면은 아무 값이나 못 갖는다라는 얘기를 이제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이제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아까랑 마찬가지로 요 j의 제곱은 양지역하게 하면 아무 값이나 못 갖는다 그랬어요, 그죠? 자, 근데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여기서 어떤 축성분이 있을 거라는 거야. 축성분. 예를 들어서 JA라는 성분. 그놈은 아무 값이나 또 못 가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원자에서 요 L의 제곱은 어떻다고 그랬죠? L의 제곱은 이거랑 똑같은 식으로 어떤 양자수가 있어서 반드시 L의 L 플러스 1에 H 바의 제곱이라는 값만 갖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요 놈의 어떤 성분, 예를 들면 지축 성분 또 아무 값이나 못 갔죠. 얘도 아무 값이나 못 갔지만 얘도 아무 값이나 못 갔죠. 얘는 어떻다고 그랬죠. 얘도 마찬가지로 어떤 양자수가 있어서 그 양자수를 ML이라고 그러면은 ML H바만 가능하다 그런 얘기 했었죠. 요거 기억을 했는데 가군농량이라는 물리량이 있는데 그거는 양자역하게 하면은 아무 값이나 못 갖고 어떤 양자수가 있어서 반드시 이런 값을 가져. 근데 얘는 가군농량이니까 어떤 성분을 갖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지축 성분 아무 값이나 못 가져. 어떤 양자수 ML이 있어서 ML H바만 가질 수가 있어. 또 중요한 건 ML은 어떻죠? 아무 값이나 못 갖죠. 무슨 값만 갖죠? L이 정의되면 ML이 정의되죠. 이 얘기라는 거예요. 이 얘기. 여기서 똑같은 얘기를 해줄까요? 보존역학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가군농량은 j 제곱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죠? J의 어떤 특종분이죠. J, A축 성분이잖아. JA는. A축이 어느 축이라고 그러네? 요 축이라 요 축. 요 축. 이게 J야 이게. 이게 가군농량 벡터고 그것의 A축 성분을 JA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죠? 그랬더니 고전역학의 주장에 하면은 회전 에너지는 J의 제곱이 필요하고 JA 제곱이 필요해. 근데 요 값이 아무 값이나 못 가는다는 거야. 아무 값이나. 지금 뭐라 그랬죠? 요 값은 어떻게 된다고요? 어떤 양자수 J가 있어가지고서 반드시 요런 값만 갖는다는 거죠. 이렇다는 거예요. 이거는 일반학 때 했었던 거죠. 플러스 요거 그대로 써주고요. EI 패러렐 분의 EI 퍼펜디큘러 분의 J 제곱도 아무 값이나 못 가는다는 거예요. 얘도 마치 뭐랑 같은 거죠? 예, 가군농량이 있으면 그것의 어떤 특정한 축성분 값도 아무 값이나 못 가지고 어떤 양자수가 있어서 그 양자수의 H배만 가능하다고 한 거예요. 그죠? 똑같은 얘기를 해줘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요것의 의미는 뭐죠? 가군농량 J 벡터에 어떤 성분이 어떤 성분 A축 방향 성분이야. 얘도 아무 값이나 못 가죠. 어떤 특정한 값만 가는데 그 특정한 양자수를 K라고 하겠다는 K. K의 H바의 값만 갖는다는 거예요. 예? 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JA라고 하는 것은 가군농량이 어떤 축방향의 성분인데 걔는 아무 값이나 갖지는 못하고 K라는 양자수가 있어서 K의 H바에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표현해 줄 거예요. 이렇게. 자, 여기서 K도 마찬가지죠. 아무 값이나 못 갖겠죠. 아까 ML도 L에 따라 달라진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K도 어떨까요? K도 아무 값이나 못 가져요. J에 따라서 결정이 될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요 시메트릭 탑 분자의 회전 에너지에 해당한다. 회전 에너지. 그러면 K는 MJ라서 그렇죠. 다르다는 거죠. MJ는 뭐냐면은 지축 방향의 성분. 이 프린트물에 이거 조금 이따 설명해 줄게요. 지금 이거 좋은 질문이었어. 지금 A라고 하는 것하고 MG랑 하고 다른 거예요. 그 얘기 꼭 설명해 줄게.
이 G는 뭐죠? G축이죠. G축. G축이에요. G축은 내가 정하는 G축이야. 내가 실험실에서 그랬던 그 G축이고 여기서는 G축이 아니죠. 중요한 질문이에요. 나중에 설명해 줄게. A축은 무슨 축이죠? G축이 아니고 무슨 축이죠? 이 분자 피기 액시스 방향이에요. 그죠? G축은 따로 있는 거야. G축은. 그거 나중에 설명해 줄게. G축하고 A축이 다르다는 거야. G축하고 A축. G축은 내가 실험실에서 딱 정하는 G축이고 A축은 분자에서 C와 C를 연결하는 축을 그거를 A축이라고 불러요. 지금 말하는 것은 A축 방향이야. A축 방향. G축 방향이 아니야. 그래서 다른 양자수를 써준 거예요. 다른 양자수. 자, 그래서 아까는 이제 똑같은 얘기를 해줄까? 이걸 뭐라고 정의할까? 이거를 B라고 정의해주면 되는 거예요. B라고. 이게 분모는 I가 이렇게 되죠. 퍼펜디큘러. 자, I 퍼펜디큘러 분의 1에 H 바이 제곱은 B라고 했거든요. I 패러렐 분의 1에 H 바이 제곱은 A라고 정의해 줄 거라는 A라고. 그래서 얘는 A 빼기 B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 이 I 퍼펜디큘러 분의 H 바이 제곱은 B. 이 I 패러렐 분의 H 바이 제곱은 뭐라고 정의할까요? A라고 정의를 해줄 거야. 최종적으로 에너지가 어떻게 되냐? 에너지는 이렇게 돼. 이런 식으로 이제 얻게 될 거예요. 요 식은 어디서 나왔느냐? 요 식에서 나왔다는 거죠. K 제곱 있죠, 그죠? 그다음에 I 패러렐 분의 1의 H 바이 제곱은 A, I 퍼펜디큘러 분의 1의 H 바이 제곱은 B로 해주게 되면 이 식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아까 제가 뭘 공부했다고 그러면 프로레이트라고 그랬죠? 프로레이트. 이 문제가 프로레이트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프로레이트는 어떻게 되는 게 있나요? IA 이런 걸 프로레이트라고 그러죠. 프로레이트는 큰 거 두 개가 같고 작은 거 하나가 있다라는 거죠. 프로레이트는 이 케이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A하고 B 중에 어떤 게 클까요? 질문. A가 더 커야 되잖아요. 더 커. 커다가 답인데. 이게 뭐죠? 이게 I 패러렐. 이게 I 퍼펜디큘러인데 역수잖아요. 역수. 맞습니까? 역수. 이게 더 큰데 역수. 그러니까 A가 더 큰 거 맞아요? 네. A가 더 큰 거 맞겠지. 그죠? 프로레이트는 A가 더 커. A가. 그래서 결론은 뭐냐? 얘라라. 그래서 아까도 내가 주장했듯이 우리가 이혼자 분자 같은 경우에는 무슨 항만 있었죠? 요항만 있었다는 요항만. 근데 추가적으로 요항이 들어가. 요항이. 그러면 요항이 하는 역할이 뭐냐는 거죠. 요항이. K가 하는 역할이 뭐냐는 거예요. K가. 그래서 프린트물에 그 다음 페이지에 그림이 나와 있어요. 무슨 그림이 나와 있냐면은 그러니까 자, 이 분자가 회전하고 있으면은 뭐가 정의가 되냐면은 J라는 가구 능량 벡터가 정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 J의 A축 성분을 결정할 수가 있어요. A축 성분이 뭐라 그랬죠? CCL을 내가 피기 엑서스를 했죠. 요걸 A축이라고 그랬죠. 요거. 따라서 JA는 뭐가 될까요? K. 요게 A축이고 요게 뭐라는 거예요? K H 바라는 얘기죠. 아까 뭐라 그랬죠? JA는 KH바만 가능하다 해서 K가 있었잖아요. 요 크기가 뭐라는 거죠? 요 크기가 KH바. 요 크기가 뭐라는 거야? J라는 가구 동량을 A축 방향으로 프로젝션 시켰을 때 나오는 요 양이 바로 JA이고 그것이 어느 값만 가능하냐? KH바만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G축도 있다는 거야. G축은 분자에서 정의된 축이 아니고 분자 바깥에서 정의된 축이라는 거야. 이게 G축이라는 거야. 이게 G축이라는 거야. 요 축은 라보라토리 액시스라고 불러요. 분자 바깥에서 실험하는 내가 서 있는 축. JG는 어떻게 될까? JG는 따라서
얘가 갖다 이렇게 프로젝션 시켜줘야 되겠지. 이렇게. 요 놈은 이쪽으로 프로젝션 시켜. 요 값은 얼마가 될까요? ML MG MJ H가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요 두 번째 항이 차지하는 역할을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두 번째 항이 뭘 볼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J하고 K가 같은 경우가 어떤 케이스가 돼요? J라는 양자수하고 K라는 양자수가 같다라는 얘기는 뭘까요? J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일까요? Z축으로 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K가 0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K가 0인 경우는 요 놈이 수직으로 가 있다는 얘기죠. 맞네. 그러면 J가 K인 경우, K가 0인 경우는, K가 J인 경우, 이게 표현. K가 J인 경우하고 K가 0인 경우를 비교해볼게요. K가 0이라는 경우는 J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는 분자 수직으로 회전 운동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K하고 J가 같다는 얘기는 J가 이쪽 방향에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K 값이 나타내는 바는 뭐냐면 K 값에 따라서 J가 이쪽 방향으로 회전하느냐 이쪽 방향으로 회전하느냐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느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프로레이트 탑 분자는 마치 럭비공 같다 그런 얘기했어요. 럭비공. 그래서 분자가 회전하는데 요쪽 쪽으로 회전하느냐 요쪽 쪽으로 이게 일종의 PX 방향이거든. 요쪽 축으로 회전하느냐 요쪽 축으로 회전하느냐에 따라서 회전하는 자가 달라진다고 그랬잖아요. J가 요쪽 방향에 있느냐 요쪽 방향에 있느냐를 뭘 보면 알 수가 있냐면은 K를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K가 0이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죠? 이렇게 회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회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K가 J랑 같다는 얘기는 뭘까요? 이쪽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쪽 방향. 그래서 이 부분이 설명하는 바는 뭐냐면은 K라는 양자수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J가 분자에서 어느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는가를 반영해주는 항이라고 볼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 에너지 준위가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얘를 그려주려고 그래. 이 에너지 준위를 먼저 요 두 번째 항 있잖아요. 요 두 번째 항은 지우고 그릴게. 요거를 지우고 얘만 그리도록 할게. 그러니까 K가 0일 때. K가 0이라는 얘기 없잖아요. 요 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많이 그려봤던 거잖아요. 핑크볼에 에너지 준위가 그려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K가 0이다. K가 0일 때 우리가 많이 봤던 거잖아요. 현재로. J가 0, J가 1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를 그려주려고 K가 플러스 1이거나 마이너스 아까 K가 어떻게 정해져요? K가 J가 정해지게 되면은 K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J가 1이다 그러면 K는 1, 0,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MJ는 얘도 1, 0,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니까 마이너스 값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K는. 자, K가 0일 때 그렇고 K가 플러스 1이거나 마이너스 1일 때는 어떻게 될까? 플러스 1이거나 마이너스 1일 때는 요만큼을 더해줘야 되겠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죠. 프로레이트는 A하고 B 중에 뭐가 더 크다고 그랬어요? A가 더 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죠? 양수예요, 양수. 따라서 요만큼을 더해줘야 돼. K가 플러스 1이거나 마이너스 1일 때.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K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일 때는 이렇게 그려줬어요. 얘보다 위쪽에다 그려줬다는 거예요. 위쪽에다가. 여기가 J가 1, J가 2. 왜 K가 0일 때에 비해서 K가 플러스 마이너스일 때 위쪽에다 그려줬느냐? 이것 때문에. 얘를 더해줘야 되는데 얘가 양수예요. 프로레이트인 경우에는. 프로레이트는 A가 더 크기 때문에 양수를 더해줘야 된다. 자, 그 다음에 K가 플러스 마이너스일 때는 더 더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그려줍니다. 이렇게 그려줬다. 얘보다는 얘가 위고 얘보다는 얘가 위. 이런 식으로 그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그림을 하나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게 있어요. 뭘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냐면
K가 0일 때는 제가 0부터 시작해요. K가 플러스 마이너스일 때는 1부터 시작해. 0부터 시작하지 않아. K가 2 플러스 마이너스일 때 몇부터 시작하냐면 J가 2부터 시작을 해. 왜 그럴까? 여기 왜 J가 1이나 0은 없을까요? 왜 그러느냐? K는 뭐죠? K가 의미하는 바는 J라는 벡터를 A축에 프로젝션 시켜준 거죠. 그 성분값을 우리가 K라고 부르잖아요. 따라서 K는 J보다 클 수가 없죠. J라는 벡터를 J라는 벡터를 A축에 프로젝션 시켜준 것의 양자수가 K잖아요. 따라서 J보다 클 수는 없겠죠. 특정 J를 어느 특정 방향으로 프로젝션 시켜준 것이기 때문에 J 양자수는 K 양자수 J 양자수보다 클 수가 없어요. 따라서 K가 2기 때문에 J는 2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줘요. 자, 그다음에 하나가 더 남았어. 뭐가 더 남았냐? 우리가 이원자 분자할 때도 그랬지만 J가 이럴 때 이 에너지 레벨이 하나가 아니라고 그랬죠. 3개라고 그랬죠. 3개. 왜 3개라고 그랬죠? 이게? MJ라는 양자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MJ라는 양자수. 여기도 마찬가지로 3개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MJ라는 양자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도 이것이 바로 시메트릭 탑 분자의 회전 에너지 준위가 됩니다. 따라서 회전 상태를 표현해주기 위해서는 몇 개의 양자수가 필요한 거예요? 몇 개의 양자수? J라는 양자수 필요하죠? K라는 양자수 필요하죠? 또 뭐가 필요하죠? MJ라는 양자수 3개가 필요한 거예요. 3개가. 이 3개가 결정이 되어야만 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3개가 결정이 되어야만 회전 상태가 완벽히 결정이 돼요. J라는 양자수가 딱 결정이 돼. 그러면 회전 크기가 되고 그 다음에 뭐가 결정이 되죠? 이 PGX야. 그 다음에 KI 양자수에 의해서 요 값이 결정이 돼. 요게 KH가 돼. 그 다음에 G축이 또 있겠죠. G축의 프로젝션에 의해서 MJ, H가 결정이 돼. 그래서 요 양자수, K 양자수, MJ 양자수 3개가 있어야만 우리가 회전 상태를 제대로 표현한다라고. 그런데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더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뭘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은 우리가 이온자 분자 잠깐 얘기했었죠. 이온자 분자. 이온자 회전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이렇게. 여기까지 있고. 그때 얘가 양자수가 2개가 필요한데 왜 2개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이게 회전하고 있다라고 그러면은 각도가 몇 개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세타하고 파이 2개의 각도가 필요하다. 이온자 분자 회전할 때. 그러니까 파도 요 이온자 분자 회전 상태를 나타내는 파도 함수는 변수가 2개가 필요한 거예요. 세타 파이. 그래서 양자수가 JMJ 2개의 양자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얘는 어떨까요? 3원자 분자가 아니고 시메트릭 탑 분자가 회전하고 있다. 요 분자의 회전 상태를 표현하겠다라는 거예요. 회전 상태. 근데 지금 우리 결과를 이미 알고 있어요. 이 양자수가 몇 개가 필요하죠? J, K, MJ 이 3개 양자수 필요하잖아요. 그 말은 이 분자가 회전하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좌표가 몇 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3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3개가. 이 분자가 어느 방향으로 오리엔테이션 되어 있는지를 나타내주기 위해서는 각도 2개면 돼. 세타하고 파이 2개만 있으면 되잖아요. 얘는 결론부터 말했지만 3개가 필요해. 3개. 왜 3개가 필요할까요? 일단 뒤집어질 수 있어. 요 CCL PGX가 있죠. PGX가 어느 방향이 있는지를 뒷발을 해야 되겠지. 일단 그때 몇 개가 필요하죠? 각도가? 세타 파이가. 그 다음에 이 분자가 어떻게 되죠? CCL 쪽으로 회전할 수가 있잖아. 한 번 더. 여기 H가 여기 3개의 H가 CCL 쪽으로부터 회전할 수가 있잖아요. 요 CCH3CL이라는 분자가 3차원 공간에 어떻게 오리엔테이션 되어 있는지 위치를 디파인하기 위해서는 각도가 하나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카이라는 각도가. 그 카이라는 각도는 뭐랑 상관이 있죠? CCL 축의 회전과 관계가 있다. PCL 축. 그래서 이 양자수는 뭐랑 관계 있어요? 이게? K라는 관계에 있는 양자수. 그래서 시메트릭 탑 분자인 경우에는
상태를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다. 위치를 표현해 줘. 어떤 회전 위치에 있느냐를 표현해 주기 위해서 세 개의 각도가 필요하고 따라서 양자수도 세 개가 필요해요. 각각의 양자수는 이거는 뭐냐면은 가공연의 크기를 나타내는 양자수고 이건 지축 방향의 성분이 얼마인지 나타내는 양자수고 K는 일개 X 방향의 성분이 얼마가 되는지 나타내는 양자수가 되더라고. 그 다음에 에너지 준위는 이렇게 되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할 얘기는 뭐냐면은 에너지 준위가 결정이 되잖아요. 그럼 분광하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당장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셀렉션 누가요. 어느 레벨에서 어느 레벨의 트랜지션이 가능하느냐라는 것이 이제 셀렉션입니다. 자, 지금 양자수가 몇 개가 나와 있죠? 세 개가 있죠. J가 있고 K가 있고 MJ라는 양자수 세 개가 있잖아요. 요 각각에 대해서 룰을 정해야 돼요. 각각에 대해서. 먼저 J는 쉬워요. J는 이온자 분자에서 어땠었나요? 델타 J가? 델타 J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었었죠. 그죠? 얘도 똑같아. 재밌는 것은 K야. K는 델타 K가 얼마가 되냐면 0이어야 돼. 0. 자, 저것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자, J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 가능한 트랜지션이죠. 요거 가능한 트랜지션. 요거 가능한 트랜지션. 여기도 마찬가지. 요거 가능, 요거 가능. 요거 가능, 요거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가능하게 이건? 이거. J 플러스 1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거죠. 안 돼요. 이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요 룰에 의해서. 그러니까 여기 있던 놈은 여기서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고 여기 있던 놈은 여기서 오르락 내리락 해야지 여기 있던 놈이 여기로는 안 된다라는 얘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것이. 그게 왜 그런지를 다음 시간에 얘기해요. 왜 요 룰이 적용이 돼야 되느냐는 다음 시간에 얘기해 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MJ. MJ는 0 플러스 마이너스 1이에요. 이것도 다음 시간에 얘기해 주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원자에서도 적용이 돼요. 원자에서도. 무슨 얘기냐면은 원에서 오비탈이 있고 2에서 오비탈, 2팩тор이 3개가 있잖아요. 2팩тор이.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1S에서 2S로는 안 되고요. 1S에서 2P로만 된다. 근데 그럼 여기도 3개가 있잖아요. 여기도 ML이 1이 있고 0이 있고 마이너스 1이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어디로 가는 게 가능하냐? 셋 다 가능하죠. 얘도 가능하고 얘도 가능하고 얘도 가능해요. 왜냐면 델타 ML은 0 플러스 마이너스 1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세 개의 트랜지션이 다 가능하다. 그러면 3D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복잡하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여기 ML이 2고 1이고 0. 자, 요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여기서 여기로는 안 된다라는 얘기죠. 2에서 마이너스는 안 된다는. 왜냐면 델타는 0 플러스 마이너스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3개 가능하고요. 여기도 MJ라는 양자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어떤 MJ 레벨에서 또 다른 레벨의 MJ 레벨로 트랜지션이 가능하거든요. 그때 요 셀렉션들을 맞춰줘야 한다. 요것도 이제 좀 중요한 의미라서 다음 시간에는 얘가 왜 그렇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오늘 혹시 질문하고 싶은 거 있어요? 다음 시간에